네, 당신의 초이스 유차고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이 전쟁 이슈 속에서도 상당히 잘 풀어갔던 우리 증시죠. 이 합의 소식, 휴전 합의 소식이 나오고 나서 대단합니다. 오늘 또 급등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초강세가 또 연출이 되면서 코스피는 하루 만에 무려 3%가량을 띄우게 됐고요. 도무지 멈추지를 않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는 그래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코스피 3년 9개월 만에 3,100선 돌파, 코스닥도 800선 안착입니다. 네, 코스피가 3,000선에 안착한 지 겨우 2거래일 만에 3,100선까지 돌파해버리는 기염을 토해냈고요. 덜 올랐다고는 하지만 코스닥도 11개월 만에 800선에 안착하면서 오늘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가는 종목은 더 가고 오랫동안 정말 고생을 했던 종목들은 대역전극을 펼쳐내는 정말 강력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시장을 더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오늘도 특징적인 종목들을 살펴보고요. 여러분의 종목들도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자, 당신의 초이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출연자부터 소개를 올리도록 하죠. 유한타증권의 지문상 차장, 그리고 JW 인베스트의 곽유정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꼽은 오늘 장의 특징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어떻게 되는지 화면을 통해 보시죠. 자, 오늘 두 분이 꼽아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문상 차장의 특징주는 조선이죠. HD 현대중공업이고요. 곽유정 대표께서 가지고 오신 특징주는 두산그룹에서도 밥캣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문상 차장님, 조방원은 멈출 기미도 안 보입니다. 여기 오늘 HD 현대중공업도 또 신고가 기록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지금 오늘 시장 분위기 아침 초반에는 사실 주도주가 일부는 좀 조정을 보일 거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프리마켓 시장에서도 방산 주식이 상당히 많이 밀렸고요. LIG 넥스원이 가장 많이 밀렸지만 현대 롯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순으로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오전 시장에서도 일단 약간의 수급상의 연결고리가 지어지고 있는 조선 방산도 같이 조정을 받지 않을까. 물론 이제 조선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방산의 영향을 일부 좀 받는다는 어떤 연결고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장이 그만큼 세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조선 섹터들 같은 경우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그동안에 일부 좀 조정을 받았었던 현대미포 그리고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순으로 어찌됐든 간에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던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재 조선 섹터 내에서, 가장 높은 수익이라기보다는, 하나오션이 사실 주가 퍼포먼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군함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조금은 더 받고 있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프리미엄 구간인 것 같고요. HD 현대중공업 역시도 군함에 대한 히든 밸류가 저는 존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에서 조금 인정을 받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의 어떤 향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수주 모멘텀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KDDX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군함 사업인데 사업 규모가 한 13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도 있는데 이게 한 50조 정도 돼요. 그리고 미국 군함 MRO 사업도 한 30조 정도 되는데 이 굵직굵직한 사업 수주전에서 국내 조선사들 플레이어들이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랑 약간의 각축전을 벌일 거라고 예상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오션은 이미 그러한 프리미엄 좀 받고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물론 받고는 있지만 생각했었던 것보다 주가에 대한 퍼포먼스가 조금 약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사이즈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오션이 군함 관련된 어떤 히든 밸류를 가지고 있다라고들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은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빛을 못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국내 조선사들 전체적인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올해 상반기 실적 다 좋았어요. 물론 예. 삼성중공업이 조금 1분기 실적이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있는데 그거는 그 이전에 마진율이 높았던 수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반영되는 구간이었고요. 상반기 같은 경우는 조업일수도 조금은 아쉬웠고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저희 구정 연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상당 부분 좀 좋았잖아요. 근데 하반기는 사실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VLCC라던가 LNG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고마진의 수주들을 지금부터는 이제 인식되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실적 랠리를 좀 약간 펼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이제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도 뭐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살짝 부담이 없는 선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멀티플 올해 기준으로 27배 정도, 25배 정도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플러스 알파의 요소로 봤을 때는 뭐 상당 부분 시장의 주도주로 인정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해서 오늘 특징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자, 조방원 중에서도 방산이 오늘 흔들림이 꽤 나왔습니다만 조선 아주 좋았죠. 그중에 가장 오늘 돋보이는 상승을 보여줬던 HD 현대중공업 이 기대감을 언급해 또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곽유정 대표의 특징주인데 우리가 사실 두산에어빌리티에 너무 시선을 뺏겨서 그렇지 두산그룹에서도 밥캣의 움직임이 어제와 오늘은 뭐 확연히 더 좋았습니다. 아니 진짜 건설기계 쪽도 우리가 다시 봤어야 됐는데 예. 이 두산 밥캣으로 인해서 이제야 비로소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이 최근 좀 많이 올랐었구나라는 부분들을 오늘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일단 사실 오늘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 이유는 이란과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휴전에 그 합의를 했다라고 밝히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휴전이 나중에 향후 종전, 재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투자 플로우를 타고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온 거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이제 전쟁 관련 이슈가 쉽게 사실 협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러우 사태를 통해서도 명확히 좀 알 수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그 이란이 휴전 직후에 이스라엘을 또다시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위반 말라라고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어떤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최근에 건설 관련 종목들 강했었죠. 그리고 이제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이 작년에도 한번 좀 사이클이 일부 나와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일단 북미 쪽에는 노후화된 그런 이제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수요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여전히 좀 견조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건설 중장비에 대한 수요 역시도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참고로 이제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북미 쪽에서 나고 있는 매출이 거의 한 70% 정도 가까이가 이제 북미 쪽에서 나고 있긴 하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유럽 쪽에서도 뭐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 비중 한 20% 정도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 어떻게 보면 두산 밥캣이 약간 좀 적을 두고 있는 곳이 북미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 두산 밥캣에 있어서도 투자가 또 많이 단행이 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또 시장에 또 들어오고 있는 이슈가 로봇 관련 이슈들 지난주 이제 주 후반부터 지금 주 초반까지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주 부문에 AI 혁신을 담당하는 피지컬 AI 랩을 또 신설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럼 두산 밥캣이랑 무슨 관련성이 있냐라고 봤을 때 우리 자동차도 자율주행 하잖아요. 건설 중장비도 자율주행, 무인화, 자동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로봇, AI가 핵심 기술로 또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지금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밥캣이 지금 현금성 자산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가 되냐면 거의 한 2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 다른 이제 기업들과 M&A를 또 추가적으로 단행하게 될 가능성도 높고 앞서서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핵심 부품 수직 계열화 일환으로 그 두산 모트로를 또 인수한 바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밥캣이 최근에 이런 움직임이 이거를 연속 좀 강하게 나오긴 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윗꼬리를 지금 굉장히 좀 길게 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수급적인 동향들을 봤을 때도 기존의 외국인 순매수 세가 계속 좀 이어져 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올라갈 때 외국인은 차익 실현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또다시 한번 눌림목 조정 시기 줄 것 같거든요. 그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가져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 두산 밥켓의 이러한 움직임 일단은 눈여겨보셔라라고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곽유정 대표 특징주 두산 밥켓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두 분의 특징주를 저희가 살펴드리는 동안에 유튜브 채팅창에 이윤재 앵커가 지무상 차장님이 본인과 방송할 때 표정이 더 좋아 보였다고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 오해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분과 함께 저희가 재미난 이야기를 특징주 이야기 해봤거든요. 요거 간단히 요약을 좀 해드리죠. 지무상 차장의 특징주는 조선이었습니다. 오늘 굉장한 활약을 또 보여줬던 HD 현대의 중공업부터 꼽아봤죠. 앞으로 기대가 될 만한 수주 프로젝트들이 최소 수조 원에서 십수조 원, 정말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점, 하반기가 더 기대되는 포인트 언급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곽유정 대표의 특징주는 두산 밥켓입니다. 어느새 주가가 그렇게 좀 많이 올라와 있죠. 특히 어제와 오늘 상당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 북미 지역을 키워드로 해서 자세한 이야기도 같이 또 남겨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 오늘의 특징주였고요. 그리고 지금 종목 진단 신청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들 지금부터 바로 봐드립니다. 02-325-8200 전화로 종목 진단 신청을 해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까지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종목 진단 신청이 많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이럴 때 남겨주셔야 저희가 빨리 캐치해서 종목 진단을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종목은 몇 개 없는데요. 세이브 데이터님의 엔터주네요. 하이브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운이 좋아찐님께서는 웹툰 관련주 미스터 블루로 이 코테저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핫했던 종목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소외가 됐던 종목도 괜찮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저희가 가리지 않고 받아들일 테니까 여러분은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남겨주시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셔도 되겠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수 문의도 남겨주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해드렸던 바로 그 종목이네요. 운이 좋아찐님의 종목 미스터 블루입니다. 웹툰 관련해서 사실 대선 이전부터 이 정책적인 지원 기대감과 함께 이쪽이 급등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죠. 미스터 블루의 매수 가격이 이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2,500원입니다. 10% 비중을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자, 그런데 미스터블루 현재 주가 상황을 보면 2,000원에 못 미치는 주가죠. 1,851원입니다. 2,500원에 매수하셨다면 이거 최근에 대선 이전부터 좀 올라왔던 그 시세가 아니거든요. 매수하신 지가 이게 적어도 한 1년 이상 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오래됐는데요. 단가 올사요? 뭐죠? 어쨌든 이제 점점 올라오는 모습 속에 이제 매도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스터블루 어떻게 봐야 되는지 바로 문의를 드려보죠. 자, 지문상 차장님, 미스터블루입니다. 최근에 매수하셨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매수가 좀 오래됐는데 2,500원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상 정책적인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온 거고요. 작년에 대규모 적자를 냈어요. 근데 결국은 회사의 어떤 본업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회사가 어떻게 근원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할 텐데, 매출 성장은 2020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역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익단에서 좀 개선이 되는 흐름을 보여줘야 할 텐데 개선이 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예. 여전히 굉장히 강하게 좀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 단계인데, 아니나 다를까 2023년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한 자릿수 때 영업이익을 냈었어요. 근데 작년에 대규모 영업 적자를 냈고요. 지금 일단 한 개 분기가 지나가기는 했지만 1분기 역시도 적자입니다. 그러면은 실적적인 부분들은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수 있을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보자면, 일단 첫 번째 그 웹툰 사업을 하고 있는 미스터블루, 본업은 웹툰이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에오스라고 해가지고 그 NHN 네이버 개발자들이 나와가지고 만든 게임이 있는데 예. 그것도 게임이 너무 오래돼서요. 뭐 전체적으로 매출 사이즈를 크게 하거나 아니면 이익단에서의 어떤 회복이 올라올 만한 모멘텀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결국은 주가가 800원대에서 1,800원대까지 어떤 이유로 올라왔느냐를 살펴봐야 할 텐데 그렇죠. 첫 번째로는 정책적인 기대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책적인 기대감이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그거는 저희 그냥 편협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예. 그건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쉽지 않다. 싶습니다. 일단 뭐 왜 그러냐면 정책적인 기대감이 돼서 어떻게 시장의 어떤 탑라인 막 올라올 만한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할 텐데 지금 웹툰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 대장 주격으로 불리우고 있는 게 DNC 미디어, 예.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주식들인데 이런 주식들이 다 속된 말로 박박 기고 있어요. 맞아요. 뭐 키다리 스튜디오는 거의 연중 최저점이고 DNC 미디어도 보면 뭐 최저점을 기고 있죠. 전혀 많이 못 올랐네. 네. 그러면 미스터 블루의 시가총액이 1,500억인데 이게 1,500억을 우리가 용인할 정도로 그냥 보유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가가 빠지지 않겠냐라고 보자면 저는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를 의견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장 좋잖아요. 장 좋기 때문에 대응 못한 거는 투자자 본인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스터 블루였습니다. 사실 2,500원에 매수를 하셔서 800원대까지 3분의 1 토막이 났던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대선의 모멘텀을 타고 정책적인 기대감으로 이 웹툰 관련주들이 한 바퀴 좀 돌았죠. 그러면서 미스터 블루가 유난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1,800원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2,500원까지 마냥 기다려야 된다? 이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쉽지만 여기서는 매도를 해보시고 다른 종목으로 승부를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종목 미스터 블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죠. 이번에는 CU 투모로우님의 종목인데요. 이수페타시스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워낙에 잘 알려진 종목이기 때문에 45,000원에 15%. 이 정도면 매수하신 지는 오래된 것 같지 않거든요. 자, 그래도 최근 흐름이 어느새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 싶습니다. 49,000원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잠깐만, 중기 목표가를 부탁드려요. 이렇게 남겨주셨군요. 이수페타시스. 이전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갔을 때 이 종목이 10,000원대 아래에서 거의 6만원 부분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자, 어렵게 풀어가다가 사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더 바라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수페타시스. 요거는 목표 지점 어디까지 볼까요? 일단은 이수페타시스 상방으로는 3,000원 단위로 레벨업해서 보시면 되긴 하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대가 대략적으로 49,000원이니까 53,000원, 56,000원 이렇게 이제 레벨업해서 보시면 되긴 하는데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수페타시스가 밸류업 이제 지수 정기 변경하면서 이제 편출 한번 됐었거든요. 그 예. 이유가 지난해 이제 연말쯤이었나 그때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었는데요. 맞아요. 그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5,500억 정도였었는데 네. 이수페타시스 이제 기업 분석 보시면 2022년도 냈었던 매출액이 6천억대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매출액이 당연히 이제 반도체 업황 사이클과 더불어서 함께 증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올해는 1조 원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 영업이익 봤을 때 1,800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년보다는 올해 그래도 긍정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좀 약간 주주 가치가 좀 훼손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유상증자 단행하려고 했었던 게 2차 전지 그 기업인 제이오를 또 인수를 하려고 그걸 어떻게 보면 주주들에게 또 전가를 시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 지수에서 편출된 부분들이 사실 저는 조금 걸리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수페타시스 보면은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 업황 사이클을 타는 중이고 외국인 자금이 지금 6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뜨문뜨문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보이거든요. 예. 사실 이런 지금 외국인 자금들은 패시브 자금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 올라오게 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대거 같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수페타시스 개별적인 사실 모멘텀만 봤을 때는 다른 반도체 주들에 비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기업이긴 하거든요. 예. 다만 일단은 PCB 관련 수요가 반도체 사이클상에 있어서도 항상 가장 마지막에 또 움직임이 또 강력하게 나타나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지금 뭐 레거시 쪽에서의 업황 반등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효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3,000원 단위의 레벨업 한번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종목으로 반도체 종목들 교체해볼까 하신다면은 저는 테크윙도 강력 추천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큐브 프로버 장비라고 해서 HBM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SK 하이닉스 지금 주가 움직임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잘 나타나고 발전이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큐브 프로버 장비를 올 연초에 삼성전자에 납품하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SK 하이닉스 쪽에 납품했는데 사실 이 테크윙이라는 기업의 가장 큰 거래처가 마이크론입니다. 근데 마이크론에서도 HBM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론까지 큐브 프로버 장비를 납품하게 된다면 국내 메모리 3사, HBM 검사 장비를 다 납품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이수페타시스보다 훨씬 더 모멘텀이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 종목 교체 하실 거면은 테크윙 쪽 일단은 주가 흐름 잘 유심히 보시면서 한번 대응해 보셔라라고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수페타시스도 살펴드렸고 혹시나 이것 이외에 볼만한 반도체 종목도 같이 언급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죠.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좀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세이브데이터님께서 일찌감치 보내주셨던 종목인데 이거 잘 꼽아주셨군요. 하이브입니다. 24만 2천 원에 17%. 지금 수익 좋거든요. 31만 원 위입니다. 지 차장님 덕에 잘 끌고 와서 지난주 멤버들 저녁 날에 BTS 멤버들이겠죠? 절반 이상을 잘 팔고 나머지는 홀드 중입니다. 좋은데요? 엔터가 주춤한 느낌인데 어디까지 보면 될까요? 지무사 차장님, 덕분에 수익을 많이 내셨는데 엔터 저는 주춤하고 잘 모르겠긴 한데 하이브 어떻습니까? 하이브가 되게 간혹 가다가 되게 예상치 못하는 악재 아닌 악재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씩 밀리는데 예. 그때마다 조금 기회를 잘 잡으시면 추가적으로 저가 매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기회를 저는 한두 번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지금 뭐 이제 방시혁 의장 관련된 노이즈들이 있잖아요. 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것들이 어떤 법적인 테두리를 거쳐서 투자자의 어떤 투자 심리를 꺾거나 뭐 아니면은 지금 현재 하이브가 받고 있는 프리미엄의 밸류를 디스카운트 받을 만한 요인이 되거나 그러지는 저는 않을 걸로 뭐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게 하이브를 떠나서 뭐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조방원 얘기하잖아요. 예. 저는 사실은 이제 올해 연말쯤 되면 조방 1에서 조방 N이 들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생각이 들 정도로 엔터 섹터들이 너무나도 저는 좋을 걸로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게 물론 엔터 섹터라고 불리울 정도로 어떤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예. 엔터 4사, 상장되어 있는 하이브, 뭐 JYP, SM, 뭐 YG 딱 손에 꼽히죠. 네, 더가 나가면 큐브 엔터까지 보면 요 5개에서 합친 영업이익이 크래프톤 영업이익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만큼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데 예. 하지만 올해 좀 약간 특징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이 그동안 2년, 3년 동안 엔터 섹터들이 죽쓰고 있었던 영업이익단에서의 회복이 강하게 올해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 안에서 메가 IP들의 컴백을 하면서 그렇죠. 큰 흐름으로 이익이 많이 개선될 걸로 저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올 연초부터 안 좋았는데 그냥 계속
되게 주구장창 매주 엔터 섹터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익 개선에 대한 회복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BTS가 컴백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J-Hope이 먼저 컴백을 해서 해외 공연을 하고 있고, 예. 그 석진, 예. 그 진도 공연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대충 계단기를 두들겨 보니까 예. J-Hope이 연간으로 지금 공연 수익으로 나올 금액이 뭐 MD 금액 그리고 공연 월드 투어 금액 포함하면 최소 1,800억 이상은 벌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혼자 뛰는 게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것만이냐? 예. 올해가 사실 하이브가 제일 잘하는 게 여자 아이돌보다는 남자 아이돌 그룹을 메이크업을 되게 잘하거든요. 예. 근데 올해 하이브가 남자 아이돌 그룹 뭐 글로벌 국내 포함해서 3개의 남자 아이돌 그룹을 데뷔를 시킬 거고요. 세 팀이나요? 네. 오. 그리고 이미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데뷔를 시켰고, 이제 남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디션을 진행을 할 계획에 있고, 그리고 올해 3분기에 국내 아이돌 그룹을 이제 데뷔를 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완전하게 뭐 우리 제조업 기반으로 봤을 때는 야, 이 회사 공장 삼양식품 이번에 공장 신공장 지어가지고 풀캐파로 돌린대. 그 정도의 사이즈예요. 메가 IP들이 이제는 쉬는 거 하나 없이 풀캐파로 돌아가는 그렇죠. 그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강력한 친구들이 돌아왔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엔터 4사들 다 좋은데 가장 이제 단점은 이제 YG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가 컴백을 해서 공연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공연 매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건지가 일단 한번 뜯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SM 같은 경우는 좀 가장 아쉬운 부분들은 저연차 아이돌들이 많다 보니까 예. 얘네들이 이제 아직 사이즈가 뭐 100만, 뭐 60만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초동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초동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에스파인데, 에스파가 월드 투어를 하냐 안 하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연차 아이돌들이 정말 그 메가 IP가 될 정도의 사이즈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JYP는 다 좋은데 예. 메가 IP가 없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저는 하이브가 좋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하이브 기준으로 봤을 때 언제 그런 매수를 해야 되냐? 제 생각은 조정 받을 때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조정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기회는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안 보셔도 되고요. 충분히 조정이 나올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추가 매수를 다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매수 가격은 22선까지 약간 밀리면 한 29만 원 언더까지 좀 밀리게 되면 조금씩 비중 확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40만 원 제시해드리고 뭐 이제 지금 뭐 추가 매수 자리는 29만 원, 손절은 26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하이브 정말 낱낱이 분석을 또 해주셨는데 20만 원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중을 다시 늘려가시고 여유롭게 40만 원까지 들고 가시면 어떨까 싶네요. 조방 원 대신 조방 N이라는 이야기까지 언급을 또 들어봤습니다. 자, 하이브 살펴드렸고요. 다음 종목을 가볼 텐데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저는요. 오늘 네. 한전기술. 원전으로 들고 계시는군요. 한전기술 그저께 들어갔는데 그저께는 미팅 됐어요. 그러면 11만 5천 원인가? 11만 2천 원인가? 예, 비중은요? 20%. 알겠습니다. 11만 2천 원대 20%. 원전 관련해서 한전기술이 주가가 꽤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근데 좀 13만 원 간다 그랬었는데. 지금 불안하신가 보죠, 답장이 또. 네. 예, 그러면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전략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곽윤정 대표님.
하필 또 이 타이밍에 원전이 좀 들어와 있는데 네. 13만 원을 목표를 두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너무 높게 들어왔고 이틀 전인가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네네. 여기서 13만 원까지 괜찮을까요? 아니 제가 예. 한전기술을 지금 2주 연속 지금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제가 지난주 한전기술 종목 상담 도와드렸을 때 원전 해체 관련주 쪽으로 한번 보셔라. 그렇죠. 말씀드리면서 오르비텍이랑 우진혜텍 딱딱 다 맞아요. 찝어드렸거든요. 정확히 그게 기억납니다, 제가. 근데 종목들 지금 다 올라갔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아 근데 또 이분은 이제 한전기술을 또 들어가셔가지고 타이밍이 좀 아쉽죠. 네네. 근데 일단은 원전 관련 종목들이 일단 모멘텀은 굉장히 많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체코 이제 수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이제 찐 수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서 이제 내년 중에 이제 수주가 또 진행될 것으로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일단은 체코 원전 수주는 다 나왔어. 그러면 한전 기술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SMR 쪽으로 아직 순환매가 예. 좀 덜 돈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네. 또 심지어 이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수원이 지금 오클로와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에너지 기업이거든요. SMR 관련된 협업 소식들 계속 들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 SMR이 이제 상용화 되려면 2028년도, 2030년 정도 경에 이제 완전히 상용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이제 상용화 기대감이 들어오면 보통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원전 사이클 속에서 SMR도 다시금 좀 시장에서 강력하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예. 또 최근에 한수원 쪽에서 또 입찰 참여 중인 해외 원전 쪽에서는 카자흐스탄 원전 프로젝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한전기술도 긍정적이긴 하지만 지금 또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이제 6월달 한 달 들어서 급격하게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어느 정도의 투기 그런 세력들도 몰렸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의 경고 조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물론 이제 사이클 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긴 하지만 만약에 제가 매매를 했다면 비중을 한 5%, 10% 정도 일단 들어간 다음에 눌림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눌림 구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평단가도 낮추면서 비중은 좀 더 확대하는 전략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마 좀 무리해서 비중을 이제 20% 정도 가까이 지금 또 투입을 하셨기 때문에 더 좀 불안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멘탈 관리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 매수가 부근이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비중만 조금 관리하면서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주가가 조정 나온다 한다면 제가 봤을 때 9만 원 정도까지 눌릴 수가 있어서 그러면 오히려 땡큐 하고서 그때 이제 비중을 20%로 가져가시는 거죠. 그러면은 평단이 어느 정도 한 10만 원 선 정도로 좀 낮춰지게 되겠죠. 그런 전략으로 사실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전기술 월봉상 흐름 봤을 때 2009년도 최고가가 14만 원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13만 원대 보셨는데 14만 원 저는 돌파 가능성도 사실 지금 사이클을 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방 움직임 보시고요. 다만 이런 조정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비중 관리만 좀 하시면서 대응하셔라라고 함께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장 정도 됐을 때 뭐 크게 내려가는 것만 아니면 일단 비중 좀 덜어내고 더 지켜볼까요? 비중 한 제가 봤을 때 10% 정도를 네. 일단 가져가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솔냐님 일단은요. 한전기술 당분간 조금 흔들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비중을 아직 손실 본 거 아니잖아요. 비중을 한 절반 정도 덜어 놓으셨다가 만약에 9만 원 정도 때까지 좀 내려가게 되면 그때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해보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팔아야지요? 내일 그렇게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한전기술, 원전주 살펴드렸습니다. 타이밍이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저희가 앞서 한전기술도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라서 참 아쉬움이 좀 많긴 하네요. 자, 어쨌든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 보죠. 이번에는 니트로님의 종목입니다. 반도체로 가보죠. HPSP입니다. 매수 가격이 좀 높네요. 43,700원이고요. 20%입니다. 이 정도면 1년이 훌쩍 더 넘긴 가격인데
27,000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할까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자, HPSP 사실 뭐 얼마 전에는 2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가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반토막이 더 났다가 지금 조금 올라와 있을 때 여기서 추가 매수를 지금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지무사차자님, HPSP입니다. 추가 매수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분 이제 요청하시는 거는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요? 라는 것보다는 추가 매수를 언제 해야 될까요?를 물어보시는 걸로 봐서는 예. 손절은 일단은 좀 못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 상담을 임해드리는 게 맞을 것 예. 같습니다. 일단 그런 상태인 거는 대응이 이제 제대로 안 되신 것 같고요. 이제 물론 이 HPSP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뭐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엑시트에 대한 어떤 니즈는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투자 레터가 이제 매각 레터는 다 이제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진행이 될 건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경쟁사 EST랑 특허 소송에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뭐 소송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이래저래 그 뉴스플로우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뭐 어느 정도에 대한 특허를 뭐 EST 입장에서는 뭐 무효를 뭐 받았다라고 해서 뭐 1심인가 그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뭐 시간은 꽤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HPSP의 어떤 주가에 대한 힘이 좀 약간 약해진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노이즈로 이제 계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다 보니까 투심도 좀 많이 약해져 있었던 상황까지 밀려온 와중에 1분기 실적이 꺾이면서 뭐 주가가 계속 밀렸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가장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내내 사실 시장 반등 나올 때 아무런 뭐 영향이 주지 못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쪽 고압수소 어닐링 쪽에 있어서는 뭐 거의 뭐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세화 피치 공정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 그 고압수소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에 대한 어떤 피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은 들고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테크 업종들에 대한 콜이 뭐 이어지다 보니까 바스켓적으로 주가가 올라온 어떤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어찌됐든 뭐 최근에 코퍼레이트 데이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뭐 NDR에서 얘기 나오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실적 개선 속도가 확실히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확인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뭐 일부 좀 해보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전체적인 반도체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자 입장에서 확실하게 컨빅션한 어떤 관점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구도는 하이닉스 콜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말고 올라오는 종목들 찾기가 그래 딱히 어려워요. 그래서 장비주들 주가 올라왔다 하더라도 얘네들 그러면 기존 주도주들 꺾이고 반도체 장비 종목들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들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확인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일부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가격은 한 25,600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PSP 유의할 점을 명확히 짚어주셨고요. 25,000원대에서는 추가 매수도 일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까지 종목 진단을 마무리해보겠고요. 이번에는 증권통 AI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예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증권통 AI가 선정한 오늘의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3년 9개월 만에 3,100선을 회복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동결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카카오그룹주가 모처럼 정책 수혜를 입으며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중동 불안 해소 기대감에 힘입어 코스피가 3,10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인데요. 코스닥 역시 지난 2024년 8월 이후 약 11개월 만에 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합의 발표가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로 작용하며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회복시켰고 이에 따라 대표 반도체주의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광노정 CEO가 지난해 CES 2024에서 기술 개발과 투자 효율성 개선을 통해 시가총액 200조 원을 3년 내 달성하는 것이 내부 목표라고 밝힌 지 1년 반도 채 되지 않아 달성한 셈입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청주에 국내 7번째 반도체 후공정 시설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테스트팹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제안에 동의하며 이란에 대한 전쟁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지 약 2주 만에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며 이스라엘은 핵과 탄도미사일 분야에서 즉각적이고 실존적인 위협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국방 지원 및 이란 핵 위협 제거에 대한 참여에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동 갈등이 예상보다 빨리 봉합되면서 방산주는 차익 실현 심리가 작용하며 일제히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전력이 올 3분기 전기요금 동결 조치를 밝혔지만 오늘 주가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전날 한전은 올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기존과 같은 수준인 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2022년 3분기 이후 13개 분기 연속 동결 조치입니다. 다만 증권가는 이번 요금 동결은 이미 시장에 선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동결 조치와 관계없이 한국전력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전기요금이 유지되고 있는 와중 국제에너지 가격은 전년 대비 낮아지고 있어 한국전력의 마진이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되찾은 것도 한전의 실적 개선 가능성을 키우면서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 AI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카카오그룹주 전반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카카오는 약 2년 5개월 만에 7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대선 바로 다음 날인 지난 4일 이후 약 70%가량 상승한 건데요. 카카오는 지난 23일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GPU 확보 구축 운용 지원 사업에 지원하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100조 원 대규모 AI 사업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 계열사 역시 정부 수혜 전망에 급증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관련한 기대감으로 이틀 연속 40% 이상 급등하며 거래가 정지됐고 카카오 게임즈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증권사에서도 AI 사업 확장 기대감에 따라 목표 주가를 높여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일 주요 증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 밖에 오늘의 테마주와 종목 한 줄 브리핑까지 알고 싶다면 증권통 모바일 앱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AI 뉴스로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통 AI 뉴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출연자 두 분이 갖고 온 추천주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추천주입니다. 먼저 지무상 차장의 추천주는 엔터군요. SM이고요. 그리고 곽유정 대표의 추천주는 바로 로봇주, 로보스타입니다. 자, 먼저 지무상 차장님, 다른 급등주들, 투자자들 관심이 쏠려 있는 동안에 엔터주들 사실 전혀 빠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아까도 잠깐 하이브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올해부터는 사이클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들고 있고 SM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좀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는 저연차 아이돌들의 약간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 과거의 음반 판매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 공동구매향으로 나왔던 물량 중에 SM 물량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한한령 해제 이슈와 더불어서 연결 편입돼 있는 디어유와 이제 중국 기업과의 어떤 비즈니스가 약간의 친중국적인 그런 분위기가 보이다 보니까 친중국 관련된 종목으로도 좀 약간 엮여 있는 부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어떤
프리미엄적인 요소가 반영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SM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연결 자회사 중에 SM CNC가 있었고, 그리고 키이스트가 있었는데, 예. 이 두 회사 이제 매각 절차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자회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편입이 해소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디어유가 연결 편입이 되면서 2분기 실적부터는 확실하게 좀 약간 좋아지는 그림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조금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중국 공연인데, 중국 공연이 일단은 지금은 약간 멈춰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몇몇 이제 래퍼라던가 약간 트로트 가수들 이런 사람들은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중소도시기는 한데, 며칠 전에 이제 중국에서 약간의 규제를 풀어줬던 부분들이 뭐냐면, 중국 중소도시에서 예. 이제 인민부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을 너네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제 공연 진행을 하라라고 해서 그런 어떤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사례가 있었군요. 네, 충분히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아티스트들 에스파, NCT 그리고 라이즈 이번에 이제 데뷔 진행하고 있는 하츄 투 하츄 이런 아이돌들 이제 진행하게 되면 확실하게 탑라인에서의 성장 그리고 연결 이익에 대한 성장도 같이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고요. 예. 매수 가격은 13만 6천 원이라고 적었는데 종가 살짝 밀렸어요.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3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곽유정 대표 추천주는 로봇주입니다. 어제 오후부터였죠. 로봇주들의 광풍이 한 차례 불어닥쳤는데 로봇스타, LG그룹 훈풍이죠. 네, 그러니까 연초에는 삼성향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도를 했다면 예. 지금 이제 점점 하반기로 갈수록 LG전자와 관련한 로봇 관련 기업들이 지금 수익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특히 최근에 네이버가 주가가 30만 원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이버에서 이제 그 연구를 했었던 하정우 이제 수석이 예. 이제 또 인사로 이재명 정부 하에 인사로 또 악점이 되면서 그렇죠. 네이버가 또 부각이 됐었고, 이번에는 이어서 LG전자에서 그 AI 또 연구원을 했었던 배경훈 원장이, 그러니까 연구원장이 또 그 가기부 장관으로 또 지정이 되면서 이런 지금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그 이슈 플레이를 좀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또 그런 와중에 LG전자 쪽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로봇 관련 사업에 광폭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앞서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AI 휴머노이드 개발사인 피규어 AI에 카메라 모듈을 납품한다라는 이슈가 있기도 했었고요. 또 LG CNS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AI 로봇 전문 기업 스킬드 AI와 국내 최초로 또 협력 관계를 또 구축한 그런 이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로보티즈도 협력 관계로 엮여 있긴 하지만 이제 지분은 좀 어느 정도 인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2018년도부터 LG전자가 지분 인수를 해서 계열사로 들어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LG향 로봇 관련 기업 중에서 수혜를 본다 한다면은 로보스타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저는 더 크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LG전자 쪽에서 9월 달에 가정용 로봇 Q9을 이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Q9에 들어가는 핵심 모듈이나 기구 설계 이런 거에도 로보스타가 참여를 한 그런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보스타가 LG 로봇의 LG전자 로봇 계열사 중에서 가장 좀 수익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기업이니만큼 로보스타 우리 시청자분들이 로보티즈 뒤를 잇는 후속 종목으로 한번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예. 기술적인 움직임 보시면 지난 지금 1월달 전고점 구간 때 지금 뚫어주려고 하는 시도 최근에 나와줬고, 오늘은 이제 단봉 형태로 이제 음봉으로 살짝 좀 소폭 빠진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기술적인 패턴, 양 패턴으로 이제 가준다 한다면 내일장에서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짧은 손절가 2만
9천 원 잡아드리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선 보조지표 라인이거든요. 이 구간 또 매물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7,000원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추천주와 가격 전략까지 살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내일장 초이스의 시장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무사 차장께서 바라보시는 내일장 초이스는요? 시장 뷰는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기존 주도주들 위주로 매매를 임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야지 트레이딩 수익이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바이앤홀드 하시기보다는 매매를 해서 단기 수익 끌어올리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냥 섹터 기준으로 봤을 때 조선, 방산, 저는 엔터로 보고 있어서 방산 섹터가 오늘 살짝 밀렸다 하더라도 예.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밀릴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방산, 엔터 중심으로 조금 강세는 여전히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새로운 주도주를 좀 탐색하는 것도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나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예. 지금의 현재 구도로 봤을 때는 굳이 새로운 주도주를 찾기보다는 현재 프리미엄을 받는 종목에서 업사이드로 올라갈 만한 종목들 위주로 플레이를 해보시는 게 수익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곽유정 대표의 내일장 초이스는요? 네, 일단은 시장이 너무 좋아서 저는 불안합니다. 예, 코스피가 예. 3,000포인트 이제 앞두고 좀 흔들리나 싶었는데 어느덧 3,100포인트고요. 그러니까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800포인트 오늘 이제 찍어줬는데요. 예. 이제는 800포인트에 안착할 수 있는지 그 여부 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걸로 봤을 때 계속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플레이가 계속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 가장 앞단에 있는 경기 민감 섹터, 반도체 관련주 잘 보셔야 할 겁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목요일에 있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풍향기로 얘기가 나오는 만큼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따라서 반도체주의 움직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과 금요일 미국의 실물 지표 발표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관세 충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변동성 이런 부분들도 주의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라는 말씀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당신의 초이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